자,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요. 이분 얘기인데 돌연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새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조금 뜸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국주 씨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의 많이 접는다는 뜻이거든요. 100%안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왜 갑자기 일본인가? 이국주 씨가 2006년에 MBC 공채 15기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견 연예인인데 네네. 한국에서의 기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국주 씨가 일본 도쿄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 9평 원룸에서의 자취 생활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 또 갔으면 갔지 왜 또 9평 원룸인가 이것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이국주 씨는 일본에 간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나이가 40이 되면서 뭔가 데뷔한 지 20년이 돼가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언어가 배우고 싶다. 네. 일어를 배우면 뭐가 또 새로운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왜 9평 원룸인가에 대해서는 신인 때처럼 고생을 해보고 싶었다. 고생을 하고 싶다. 설사 이 경험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안주보다는 도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서 고생을 하겠다라는 결정, 그 마음을 본인 유튜브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근데 이게 깨끗할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청소를 싹 해놔서 너무 깨끗하죠. 보시면 4, 5년 전부터는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키면 하고 뭐 들어오면 하고 뭐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 뭔가 설레임? 이런 게 없이 산 지 꽤 된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언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를. 미래에 내가 일어가 좀 되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래 이럴 때 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쉴 때 좀 많이 없을 때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부분이 보도가 되고 저희가 지금 소식을 접하게 된 건데 사실 이미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연예인이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부침이 늘 있게 마련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다고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국주 씨는 쉬는 게 불안해서가 아닌 도전하고 싶어서 일본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국주 씨는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계속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을 그려보기 마련이잖아요. 이국주 씨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 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국주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저도 응원을 좀 보내보고요. 자, 이렇게 과거에도 전성기 때 활동을 한창 하다가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지 좀 나갔다 오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스타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들이 좀 있는데 조혜련 씨가 바로 떠올라요, 일단. 네,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활동 진출을 했었죠. 예. 진출을 했었는데 그 일본 프로그램에서 기미가요가 나왔을 때 조혜련 씨가 이제 박수를 친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조혜련 씨는 기미가요가 뭔지 역사적 맥락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례적인 리액션을 한 것 같은데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네, 국내에서 상당한 이제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조혜련 씨가 반성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히라가나송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일본 활동을 접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경규 씨가 과거에 일요일 밤에를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98년에 갑자기 일본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1년 동안 유학 갔다 돌아와서 일본에 대한 책도 냈었고 그전에 또 이용렬 씨가 역시 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었는데 91년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갔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조혜련 씨가 일본 활동으로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해명도 많이 내놓고 지금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노래가 또 역주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영상을 보시죠.
네, 잠깐 보니까 이제 결혼식 현장이에요. 저는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좀 웃기거든요. 이 노래가 지금 결혼식 축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나까나라는 노래는 조혜련 씨가 200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 고전 팝송을 들리는 그대로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지인들의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쓰이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경규 씨의 딸도 그렇고요. 오나미 씨의 결혼식도 그렇고요. 박수홍 씨의 결혼식에서도 이 축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건해야 할 것만 같은 결혼식이 아닌 이렇게 재미있고 하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마련이 됩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가서 모두가 흥을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활동 이후에 또 국내에서 다시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조혜련 씨 얘기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정상에서 돌연 유학을 떠난 스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죠. 박경림 씨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경림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활동을 접고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학 생활을 마치고 와서 조금 활동이 부진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이 중단이 됐었는데 요즘 다시는 것처럼 정말 행사의 퀸으로 다들 다시금 이제 절정에 올랐다라고 네.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영화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이제는 뭐 행사의 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요. 네. 박경림 씨가 과거 유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안 떠났다면 너무 오만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영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또 최정상급으로 주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행사 때마다 그 콘셉트에 맞춰서 좀 별다른 이제 노력들을 좀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경림 씨는 영화 제작 보고회, 드라마 제작 보고회에서 이 의상을 독특하게 입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진행 맡은 프로그램과 맞아떨어진 옷을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박경림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포스터 속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죠. 드라마의 긴장감, 강렬한 서사를 담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또 드라마 폭삭 소가수사에서도 넓은 화이트 카라가 오. 돋보이는 블랙 재킷 애순이가 스커트로 되셨네요. 네, 교복 70년대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화 아바타 2 기억하실까요? 네. 제작 발표회에서 이 푸른 계열의 옷을 입고 메이크업도 나비족 분장을 하고 나타났거든요. 나비족이 되셨어요. 이 자리에서 박경림 씨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향해서 I see you I see you. 라면서 네, 나비족 인사까지 덧붙이는 모습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게 작품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팬들은 박경림 씨 디테일 정말 대단하다. 네. 뷰티풀 인 블루라는 반응 등을 보였고요. 이 작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또 알맞은 옷차림이 박경림 씨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신경 쓸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콘셉트에 맞춰서 이렇게 의상, 메이크업 직접 다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대단하시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박경림 씨 정도 되는 유명 연예인 입장에서 영화 제작 발표회가 상대적으로 큰 행사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예.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저렇게 의상 스타일을 맞춰가면서 네. 성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진심이 이제 그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면서 네. 더 많이 섭외가 들어가고 그 결과 박경림 씨가 행사 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자리는 뭐 아무나 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독보적인 노력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